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상임방송 용식의 간대 조용식입니다. 온 세상이 모두 지금 얼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얼면 안 되겠지요. 오늘은 코로나 확산일로에 있는 동부구치소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제주교도소를 차례로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각종 언론 기사를 참조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 사태가 초동되어 미쳤과 매뉴얼 부재 속에서 구묵구직 안일한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는 그런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를 향한 책임론이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고소에 의한 배상금 청구 소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고발을 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고발했고 또 수용자들도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1월 6일에서야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검사 등을 골자로 그렇게 교정시설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확진 재소자들이 국가 상대로 소송을 나서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가 지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구심만 자꾸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의 수용자들이 취재진을 향해서 휴지를 던지거나 자필로 A3지에다가 용지에다 글로 적어가지고 구치소 밖에 이제 시민들에게 이렇게 손해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 손을 흔들고 여러 가지 가음을 지르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작 구치소 내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출소자에 의하면 필요한 생필품과 이런 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규모의 집단 감염 후 12월 29일 이제 추미애 장관이 뒤늦게 이제 사과를 했지만도 진정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1월 9일 질병관리청의 국내 코로나19 주요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3명이 늘어가지고 누적 118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10일 통계에 반영되는 동부구치소 수용자 574명 대상 7차 전수검사 결과까지 포함한 누적 1224명이 이제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이렇게 최종 밝혀졌습니다. 오늘까지 1224명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단일 집단 감염 사례 중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을 제치고 국내에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이어서 두 번째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한 명이 자신의 딸한테 코로나 감염돼가 확진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집단 감염이 시작되기 시작했지요. 법무부는 지난달 18일에서야 이제 수용자들 대상으로 첫 전수검사를 실시해가지고 3주 사이에 코로나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퍼졌습니다. 전수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이제 무려 187명이 이제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장에 첫 모습을 드러낸 것이 12월 2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난 뒤 한 달 지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추장하는 오로지 검찰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신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뒤늦게 이제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선 추미애 장관은 단 한마디에 또 사과도 없었습니다. 대신 당일 저녁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이제 정지한 것을 두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페이스북에 글로 남기고 여전히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고삐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동부구치소에 합격이 되는가 말든가 그 신경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자신이 그 감독해야 될 동부구치소 전국의 각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에는 아랑곳 않고 뭐 오죽 윤석열 타도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늑장 대응이 할을 키웠지만 비판이 고조되자 지난달 31일자 자신은 뒤로 빠진 채 이용구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갖고 대신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지요. 추장관은 그 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 35일 만인 지난 이제 1일에 이제 공식 기자회견 대신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지못해 이제 사과를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감일 수용 구조적 문제로 가석방 확대 등 또 다른 우려가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의 아파트형 폐쇄 구조가 이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뭐 바이러스가 뭐 올라오는가는 모르지만 또 그렇게 내용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착안했는지 모르지만도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동부교도소는 이명박 정권 때 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더 끄떡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찌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임을 돌리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의아하고 질책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 방역에 대해 누가 서울시에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허둥지정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법무부에서 혜택하는데, 물론 정부 교도소 직원도 법무부이죠. 원래는 이제 교도소에 있는 보안과 직원이 서울시에 연락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뭐 전수검사를 또 미루고 서로서로 이제 미루다가 이제 이렇게 확진이 확대됐지요. 만약 추장관이 논리라면 병원을 지은 이제 건설회사가 예를 들어서 병원을 이제 지어가지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수술하다가 안 그러면 간염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회사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거는 정말 내로남불의 웃음 개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그 접촉자들은 1인실에 수용하지 않은 점은 분명히 이게 부실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접촉자들을 홍거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그 동부구치소의 이제 그 감일 수용이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단 감염을 인지한 지난달 19일 당시 전체 수용 인원이 정원의 무려 116% 정도로 초감일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확진자들이 이제 한 방에 몰아이어가지고 비확진자들과 막 디스크가 다른 방에 이제 모으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 된 거죠. 그러니까 음성 뭐 양성 뭐 같이 합시다 보니까 이게 뭐 음성도 양성이 되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최대 수용 인원이 거의 8명입니다. 사실은 그 8명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도 그 10명을 함께 머물렀다는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구치소에서 수감된 2명이 이미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방송했듯이 첫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범 뭐 주범인 윤창열 씨인데, 그 형제 비행정지를 받아가지고 수도권 한 생활 뭐 치료센터로 이송 치료 받던 중에 도중에 27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 7일에도 또 70대 남자 그 수용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인근병원에 이송되어서 이제 또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도 30대 그 수감자 한 명이 코로나19로 지난달 31일 병원에 옮기던 중에 이제 숨졌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가 이제 당뇨, 합병증,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좀 뭐 사형수도 아니고 가족들이 사망하지도 모르고, 물론 뭐 행정관계자들이 나름대로의 자기들 수칙도 있고 뭐 있지만은도 연락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시체를 화장대에 가지고 태우고 난 뒤에 보호자들한테 연락해갖고 수목장으로 온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보호자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가족이 없습니까? 이거는 너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에이즈 조류독감에 걸리는 그런 닭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역병이 걸리면은 새끼줄을 치고 몰아가지고 포졸들이 밖에서 그 수건 쓰고 이렇게 막 못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몽땅 다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이제 그렇게 복지복대를 그런 시대도 아니고 참 암담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 이용구 차관이 이제 지난달 31일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정시설 집단 감염 현장 대책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노역 선유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 등에 대해서 모분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추 장관 역시도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모범 수용자에 대해서 이제 가석방 확대와 형 집행정지를 이제 진행해가지고 이런 시일 내에 수용 밀도를 이제 낮추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가석방이 늘어나면은 교정시설의 감염 수용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할 수 있지만도 지역 사회에 또 다른 감염이 이뤄질 수 있는 우려가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제 9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5동 수용자에 대해서 출소 전에서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유전자 정폭 검사를 실시해갖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출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구치소에서 경북 제2교도소 청송으로 이동한 그 345명 중에서 지금 155명이 열흘 만에 그 음성으로 판정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자유치유인지 애초 검사에 오류가 있었는지 헷갈려 하면서 아직도 그 원인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 4일 제주교도소에서 교도관 한 명이 양성으로 판명돼 가지고 교도관 수용자 뭐 880명이 선제적 전수검사를 이제 받았습니다. 제주 지역 그 확진자 1명이 제주교도소에서 이제 근무하는데 이에 따라서 제주도는 4일 제주교도소 수용자와 종사자 등 한 880명을 대상으로 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교정시설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이자 뭐 시설이기 때문에 폐쇄 공간인 만큼 환자 발생 시 동선이 겹쳐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미리 대비하겠다는 그런 차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뭐 대비를 지금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3일과 이제 4일 오전 교도소 내 보건환경연구원과 뭐 잇따라 회의를 이제 개최해가지고 전수검사 추진을 위한 상세 계획들과 확진 발생 시 분산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제주교도소 측은 진단검사가 시행되는 동안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할 수 있도록 군화식당을 이제 이렇게 폐쇄하고 도시락 식사로 이제 대신 이제 해결했다고 합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평소 진행하고 있는 진단검사에 전수검사 물량을 더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880명의 검체 채취는 교도소 내 17명의 자체 의료진이 직접 담당을 할 예정이고 제주교도소 측은 채취한 검체를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이라 합니다. 특히 도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진행 중인 제주지역 확진자 1명이 제주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서 현장 역학조사에 뭐 이렇게 착수한 상태고 해당 확진자에 대한 밀접 접촉자와 수용자와의 접촉이 많은 교도관 다인실 수용자 등을 우선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검체 채취에 따른 필요 물품과 검체 채취 방법을 교육하는 한편 제주교도소 교도관들에게 방호복, 분리수거, 플라스틱 식기 사용 등을 세세한 방역 요령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도소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신속한 병상 배정과 함께 119 음악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이송도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수용자들 위험도에 맞게 분산하는 조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수검사로 확진자를 신속히 추린하고 난 뒤에 밀접 접촉사를 찾아내서 1인실에 수용하고 접촉이 적은 재소자들은 2인실이나 4인실에
홍거실로 아예 접촉이 없었던 재소자들은 별도 건물에 수용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끝으로 전 대통령인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노역자 한 명이 이제 출소해가지고 우연히 서울역 앞에 임시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비상이 걸리가 전체 인원 중 절반이 전수조사를 받아가지고 모두 음성으로 판정 이제 되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으면서 또 수용대가 있으면서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또 그 수용자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이제 서로가 걱정하고 또 그분들이 비록 뭐 죄를 지었던 또 아니면은 무죄 추정 원칙에 미결수로 있으면은 그분들은 또 무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어느 누구든 잠재적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생명은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또 걱정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추위와 코로나에 조심하시고 또 예방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고 뭐 이랬던 저랬던 정부 방침에 잘 따라 주셔가지고 백신이 나오면 접종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싶습니다. 여러분 조용식이 왔다가 그냥 갑니다. 네, 좋은 밤 되시죠.